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님이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영어 말하기가 굉장히 늘었. 어느 날 학부모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꽤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죠. 영어를 잘한다라는 걸 어떻게 어머님은 인지를 하셨고, 또 그게 아닌 건 어떻게 인지를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캐나다 여행을 한 4주 정도 가셨대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당연히 캐나다니까 외국인들하고 마주칠 기회가 뭐 4주나 있으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영어를 열심히 했고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한마디라도 뱉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세히 들어봤더니 아이가 영어 학원을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해외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우연치 않게 외국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해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순간 당황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순간 당황했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넘겼으면 남은 기간에 캐나다에 머물러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남은 기간에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여지가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당시에 엄마 아빠의 얼굴을 표정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표정을 본 아이가 그 후로는 얘기를 했을까요?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일련의 그 캐나다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배워왔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냥 동네 학원에서 한 1년 다니고, 조금 더 잘하게 하고 싶어서, 브랜드 있는 어학원을 2년 다니고, 이제 3년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동안 그 시간이라든지 재정적인 것을 이렇게 후원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있는 어학원에서는 당연히 그 네이티브 클래스가 따로 있었대요. 그룹으로. 그래서 당연히 외국 선생님하고 회화를 2년 넘게 이렇게 했었을 테니 여행 가가지고 외국인 보면 Hi, Hello, How are you? 뭐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다는데 이제 그런 그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담해 주신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제가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종종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친구가 영어를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런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아이별로 성향이 그럴 수도 있고 그날의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생각 안 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서 어머님한테 역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 어머님 집에서는 영어 말하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서는 안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다면 집에서 영어책은 안 읽어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영어책은 읽어본 적이 없고 학원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왜 아이가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더니 잘할 거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원에서 네이티브 클래스를 하니까 외국인 앞에서 짧더라도 한두 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영어 책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이랑 연결이 되게 만들어 놓은 책들도 있고, 아니면 출판사 자체적으로 그 책에 대한 스크립트를 mp3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QR코드만 찍으면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머님이 집에서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근데 학원에서는 잘한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님 생각해 보시라고. 아이들을 디테일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일 수 있다. 행여 잘 관리한다고 해서 피드백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엄마가 기대한 피드백의 그 방향성과 학원이 기대한 피드백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서는 아이가 잘 참여하고 학원이 내준 숙제라든지 혹은 학원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만 넘으면 학부모들에게 중상의 피드백을 준다. 그런데 엄마들은 기대하는 그 피드백이 그 학원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오늘 영어 말하기가 어느 정도 됐고 영어 쓰기는 어느 정도 했고 지난주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주는 이런 문장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거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 피드백에서는 그게 일일이 담기지 않으니 피드백 자체만 보고 우리 아이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그건 학원의 시스템을 너무 신뢰를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아이가 현지에서 캐나다에서 여행 중에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지라도 실제로 이 아이는 말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다. 다만 그 타이밍과 상황이 너무 안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조금 요걸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때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학원에서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교재가 브릭스 리딩이었는데 브릭스 리딩 230 스토리 버전하고 250 이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휘 수준이나 독해 수준이나 이 친구가 이해하는 거 이게 낮은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면 충분히 외국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만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그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이가 입력한 건 많은데, 그러니까 어휘나 문장이나 패턴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말하는 연습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어머님 그 외국인 선생님을 1대1로 해서 과외를 시키셔라. 그것도 아니면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를 통해서 아이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보셔라라고 조언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이는 입력된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만 잘 맞으면 말을 이렇게 막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위로 아닌 위로했지만 사실 단순히 위로하고자 한 말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아이의 그 장점이 근면성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점수도 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방향성만 살짝 방향만 하나 더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굉장히 영어 말하는 거를 이렇게 재미있어하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다만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있었죠. 그 원어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 브랜드 어학원에서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뭐 1시간 클래스여도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 3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앞에 있는 아이들 또는 이제 질문에 어떤 그런 예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만 긴장하고 나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갑자기 시키니까 이 친구가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말 잘할 거다. 다만 엄마가 방법만 하나 조금 만들어 주셔라. 집에서 책 읽기도 좋다.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나 QR코드 따라해서 이렇게 영어 말하기를 소리내서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하고 이 정도의 아이는 실제 말하기가 필요한데 이거 아무도 없게 그냥 본인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만 조금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님이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영어 말하기가 굉장히 늘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런 사례처럼 어머님들이 아이들 학원에 그냥 위탁하듯 맡기고 그냥 학원 평가를 보고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고 이제 그때는 그 이제 내신에 굉장히 집중할 때라서 말하기에는 전혀 관심을 이렇게 생각도 못 하세요. 그러다가 대학생 됐는데 또 오픽 시험도 보고 토플이나 토익, IELTS까지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말하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영어 실력 평가가 점수보다는 현장에서는 말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이퀄 실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가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있나?
영어 단어도 많이 외웠고, 문장도 많이 알고, 그런데 과연 이걸 실제적으로 뱉어낼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한번 가져보시면,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 방식, 교육 방법을 정말 100% 제대로 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집에서 아이 영어 책 읽기 하시나요? 소리내서? 아이가 영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요? 어떻게 됐든 과외가 됐든 전화 영어가 됐든 영어 책을 읽게 하는 것이든 반드시 이런 기회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하는 아이일수록,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뭘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일수록 말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나중에 대학생 돼서 다시 영어 공부한다라고 돈 쓴다라고 해도 더 훨씬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왜냐면 토픽이라든지 아이엘츠는 이거는 어느 정도 시험 공식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영어기 때문에 대답할 때는 이렇게 몇 분 안에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영어 회화가 짧은 문장, 긴 문장 정도 내 생각으로 뱉어낼 수 있다고 하면, 성실해서 어휘량이 풍부하고 문장 패턴력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 성인 돼서 그런 시험의 형태를 인지하고 학습하고 결과를 내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른 문법에만 치우쳐서 공부했던 아이들보다 거의 7, 80%, 60에서 80% 이상 효율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